대오누전 치료 사례 보겠습니다. 여자 27세, 기상시 항상 머리가 무겁고 특히 뒷머리가 뻐근하고 아프다. 자, 이런 거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바로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다? 습기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습기입니다. 습기.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오시면은 담정격 정말 잘 듣습니다. 또 이 증거가 여기 또 있습니다. 날구지면 더 심해진다. 이거를 질문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경우도 많지만 습기라고 확신이 되면 확실한 또 증거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오한. 아마 이제 이 치료 사례에서 이 오한이라고 적은 거를 한자로만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아마 치료 사례 하신 분은 잘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오한이라고 한다면 추운 걸 싫어하는 거죠. 원래 정상적으로 바람이라든지 약간 선듯한 그런 날씨들을 싫어하지 않는데 그 컨디션이 되고 나서부터는 싫어합니다. 그게 바로 오한입니다. 심해지면 덜덜덜 칠링 덜덜덜 떨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오한이고요. 그냥 추위를 싫어한다. 이런 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보통 추위를 잘 탄다. 이런 거를 오한이라고 흔히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그런 거 오한 아닙니다. 그리고 발과 손이 차고 시리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는 분석을 좀 해야 돼요. 이분이 습기가 분명히 있는 건 알겠어요. 분명히 습기가 있는데 손발이 차고 시리다고 하는 거 보면 습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인지 습기와 무관하게 원래 찬 것인지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습기로 인해서 막히는 경우라면 환자한테 머리가 이럴 때 더 손발이 찹니까? 뭐 아니면 날씨가 궂으면 더 그렇습니까? 음식을 먹거나 소화가 안 될 때 더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그런 것들을 물어보셔야 되고 그런 거와 상관이 없다면 실제 몸이 좀 양기가 약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분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또 하나 끊고 또 이제 내용이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땀이 많은데 얼굴 쪽으로 많이 난다. 자, 땀이라고 하면 일단은 허증이고 실증이고 떠나가지고 습기입니다. 습기. 그리고 그 부위가 목이라든지 얼굴 쪽에 나타난다. 이건 위장입니다. 위장. 딱 요거는 이런 얘기를 딱 하면 우리가 포인트를 확 줄일 수가 있어요. 위장에 습기가 있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음수량이 보통이다 넘어가고요. 식욕소와 양호. 그러니까 이제 저라면 집요하게 물어보겠죠. 또 왜 그 생각을 하냐면 대변 1일 1회인데 잘 나오지 않는다. 습기로 인해 가지고 위에서부터 장까지 기운이 잘 소통 안 된다.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냐면 소변을 자주 본다. 이러면 뭐 명실상부하게 위에서부터 습기가 생겨가지고 이 수기가 형성되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다. 자, 이런 내용은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어요. 뭐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 두근거리고 답답한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잦아지는지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두근거림이 자주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다.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계의 범주로 가야 될지 심계라고 하면 심열이라든지 심기울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으면 이제 수면은 정상이다. 설적 황박태. 자, 요까지 딱 하고 나서 이제 병리를 보면 자, 그림을 그려 볼게요. 위장에 습기가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대소변에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머리로 올라가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딱 이렇죠. 그 다음에 오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럴 때 뭐 씁니까?
예, 염계출감탕 씁니다. 염계출감탕. 원래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야기가 뒤에 나오냐면 복비박,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 중에 그 백가죽이 얇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복피가 얇고 건조하고 복부는 무력하고 심화 저항이 있고 복부 전체는 물렁한데 유독 하복은 전체적으로 돌처럼 단단하고 누르면 약간의 둔감한 압통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복부에 뭔가 압통이 있는 거죠. 환자는 이 얘기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술자가 알아낸 거고, 두 면에 한출한 경량을 충으로 보고 하복이 단단한 것을 소복급결로 보아서 도인승기탕을 선방했는데 3일치 복용 후 설사를 심하게 하였으나 두중감은 여전하였다. 설사 하법은 안 들었습니다. 하복이 전체적으로 단단한 것은 복밀의 결독급통으로 보고 대오두전을 고려. 자,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위의 근거로는 어떠한 것도 대오두전에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지. 오한, 손발이 차고 시리다. 요 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문에는 땀나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명확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하고 있냐면 성교 후에 마치 첫 경험을 한 것처럼 하복이 뻐근하게 아프고 오래 서 있으면 하복이 단단히 뭉치면서 가스 차는 듯 빵빵해지는 것을 확인하고 대오두전을 선방했는데 5일치 복용하고 두통이 격감하고 10일치 복용으로 소실되었다. 네, 이 근거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이제 복진만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뭐 하셨으니 저는 그 크게 뭐 그건 없습니다. 여기에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 내용만 가지고는 근거가 부족하다. 분명히 복진 이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자 43세에 추위를 심하게 타고 손발이 차고 시리다. 여름에도 전기 담요를 깔아야 잔다. 자, 이런 거 확실히 추위를 잘 탄다 그죠? 무한경양, 소음수, 식욕부진. 자, 식욕부진이 있고 변비가 있고 소변 정상이다. 딱 이렇게 돼 있고요. 잠은 잘 잔다. 생리통 심하고 생리양은 적으면 냉이 많다. 복부의 힘은 물렁하면서 이완돼 있고 배꼽 왼쪽 아랫부분 부위를 누르면 저부가 단단하게 저항이 있고 둔감통이 있다. 극심한 체력 저하와 피로를 호소하고 성교통은 없다. 면백 수척하고 무척 약해 보이는 부인이다. 유달리 추위를 많이 타고 식욕부진 변비 경향으로 생리통이 있으므로 대오두전이 적방이다.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2주치 복용 시에 대변을 매일 한 번씩 쾌변을 보게 되면서 체력 저하, 피로감이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복용 중 생리를 하였는데 생리통이 거의 없었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수족, 냉, 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딱 그 주 포인트고 생리통이 심하다. 이분이 생리통으로 오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부자를 쓰는데 부자의 그 포인트는 식욕부진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부자를 많이 써보고 나서 결론은 부자는 소화불량이 있을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소화불량이 있을 때에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저는 조금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만약에 식욕부진과 이런 게 있다면 저는 반드시 이거 먼저 처리합니다. 왜? 사고 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워낙 쓰시는 분이 고수이시다 보니까 제가 그 경지로 아직 못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라면은 안전하게 소화제를 쓰면서 접근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자로 만성 인후염을 치료하면 효과가 좋다. 만성 인후염.
부자 30g을 물과 꿀을 각각 반으로 섞은 곳에 넣어서 푹 담가 두었다가 약한 불로 30분 정도 끓여서 부자를 꺼낸다. 매번 부자 1, 2g을 입안에 넣고 천천히 삼켜 복용한다. 매일 3번에서 5번 정도 먹는다. 인후가 붉게 부어오르고 열통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자, 부자를 먹는 거다. 그죠? 자, 부자를 꿀에 해가지고 좀 뭐라고 하나요? 중화를 시켜서 부자를 먹는 건데, 자, 이 내용 비슷한 게 석곡 이규준 선생이 밀부탕을 만든 게 있습니다. 밀부탕 보면 부자 석돈 100ml 꿀을 4, 5숟가락 이제 잘 섞어가지고 냉복을 하는데, 먼저 부자를 물 한 잔에 딱 끓여가지고 여기에 꿀을 역시 넣어서 하는데, 이게 이제 인후 목이 아플 때 쓴다 이렇게 돼 있죠. 석곡 선생은 이분 처방 안 봤을 텐데 어떻게 알았지? 네, 그래서 이 밀부탕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후가 붉게 부어오르고 열통이 있는 경우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 집에 보면 과거에 인후통을 365일 중에 360일 아니죠, 300일 정도 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밀부탕 저 당연히 안 써봤겠습니까? 써봤습니다. 잘 안 듣더라고요. 네, 저는 만성 인후염이다 이 좋다 해서 썼는데 안 듣더라고요. 반화사심탕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중초가 막힐 때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고지고대로 안 믿는 게 좋습니다. 자, 전탕법. 먼저 오두 10g을 달인 뒤에 꿀 16g을 넣고 반이 되도록 달인다. 100cc씩 하루 3번 복용한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초를 많이 쓰거든요. 초를 쓰면 하루 복용량을 4g, 뭐 5g이라고 적긴 했는데 4g으로 해서 천천히 늘려가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많이 써가지고 소화불량이 있는지 뭐 한지 충분히 체크를 하고 합니다만, 그게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사항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자를 쓰면 얼얼해집니다. 술 취한 것 같고 얼얼하고 머리가 띵하고 몽롱하고 심하면 눈까지 막 침침해집니다. 이게 부자의 독이 퍼지는 건데 이게 명현 반응인데요. 일반 환자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참아주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거를 다 참아서 넘어갈 수 있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까딱 잘못하면, 그때 까딱 잘못하면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한의원에 다 우리 드라마 보면 집에서 잤잖아요. 소위 말하면 입원을 했습니다. 컨트롤이 가능한데 지금은 뭐 먹는 거, 먹은 거 이래 전부 다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